오늘 영상은 30년 산삼연구의 진심, 건강식품계의 에르메스, 프리미엄 건강식품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동일하게 복제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해서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성분만 모아서 만든 고농축 산삼 진액이고요. 기운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 입맛이 없으신 분들, 삶의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워낙에 백진삼은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이지만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30호 한 박스에 16만 8천 원의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의 축구 전문가 할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13만 9,800원에 30호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백진삼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이 풀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경기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요. 토트넘이 홈에서 풀럼에게 다소 밀렸던 경기였어요. 지표를 보면 골 기대값 보시면요. 토트넘이 0.65, 풀럼은 1.16입니다. 결정적인 찬스도 풀럼이 3개, 토트넘이 2개밖에 안 됐어요. 슈팅도 풀럼이 14개, 토트넘이 8개였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좀 보면 중간에 80분쯤에 케어니가 퇴장을 당하면서 풀럼이 한 명 퇴장당한 상태로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쯤이 특히나 풀럼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었던 경기였어요. 물론 이제 토트넘이 지난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로파리그가 그냥 팀도 아니고 로마를 만나서 하는 경기였으니까 체력에 대한 소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톰 케어니의 퇴장이 아니었으면 풀럼이 경기 끝날 때 뭔가 변수를 만들면서 풀럼이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었던 경기이기도 했죠.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는 오히려 토트넘이 본인들의 홈에서 풀럼에게 주도권을 좀 내줬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얼마나 지금 토트넘의 쿨루셉스키의 의존도가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솔랑키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오늘 경기는 휴식을 부여받았어요. 솔랑키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반면에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최근에 많이 뛰다 보니까 휴식을 부여하면서 오른쪽에 존슨, 왼쪽에 베르너, 중앙에 메디슨, 이 공격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비수마와 사르가 이제 미드필드 라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쿨루셉스키가 없는데 솔랑키까지 없는 상황이 토트넘이 지금 현재로서는 풀어갈 만한 뭔가 포인트를 찾기가 힘든 조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랑키가 없다는 건 앞쪽에서 등을 쥐고 볼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없다는 건 볼을 가지고 전진시켜주는 플레이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동안 쿨루셉스키가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으니까. 최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플레이가 나왔냐면,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가지고 전진해 주면서 거기서부터 탈압박이 되면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존슨, 손흥민,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쿨루셉스키가 일단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랑키도 안 나왔었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제 원톱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등지는 플레이, 그러니까 앞쪽에 있다가 우리 진영을 향해서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등에 두면서 하는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경기 풀럼이 수비 라인에서 손흥민이 원톱이다 보니까 강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을 때 두 가지의 이제 해결책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만약에 풀럼이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압박을 강하게 들어갔을 때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는 쿨루셉스키에게 그냥 패스를 보내주면서 풀어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쿨루셉스키가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 라고 하면 앞쪽에서 압박을 받을 때 그냥 쿨루셉스키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쿨루셉스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달려드는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등을 쥐고 몸싸움이 좋기 때문에 돌아서는 게 가능하니까 돌아서자마자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을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쿨루셉스키처럼 등을 질 수 있는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르나든가 비수마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모두 이제 풀럼이 압박을 할 때 거쳐가려면 메디슨, 존슨, 혹은 이제 뭐 베르너, 이런 선수들을 거쳐서 손흥민에게 가야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쿨루셉스키처럼 볼을 끌고 전진을 한다거나 등을 진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그렇게 잘 되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리고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풀럼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갔을 때 토트넘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거의 못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에게도 패스가 들어갔을 때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뒤에서 달려들어오니까 여기서 볼을 뺏기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토트넘이 볼을 가졌을 때 풀럼의 수비가 오늘
오늘 경기만 보면 공격수들을 달려나오면서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공격적인 수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쿨루세프스키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앞쪽으로 패스를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지는 플레이를 손흥민이 하게 되는 건데,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에게 붙어 있었던 디우프가 달려들면서 손흥민을 몸싸움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여기서 볼을 받을 때 당연히 힘에서 밀려서 볼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이 내려오다가 볼을 헌납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게 반칙으로 선언이 됐지만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뒀을 때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솔랑키가 있으면 한 번에 넘겨주고 솔랑키가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요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압박을 할 때 풀어내는 한 가지 패턴이고, 두 가지 패턴은 앞쪽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없으면 쿨루세프스키 같은 선수가 볼을 끌고 힘으로 밀고 나간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쿨루세프스키도 없는 상황에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고, 솔랑키가 없는 상황에서 원톱 자리에는 손흥민이 있는데 솔랑키가 있는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기에서는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이 약간 내려옵니다. 제로톱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이곳저곳 움직였죠. 그리고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서 좀 올라왔죠.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살짝 내려오니까 포로에게 순간적으로 수비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뒤쪽에서 사르가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이 공간을 보고 포로와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올 때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공간에서 사르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르의 침투가 딱 들어가면서 사르가 결정적인 찬스를 한번 맞이할 뻔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지난 로마전에서도 사르가 페널티킥을 얻을 때 공간이 열리면 그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손흥민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 베르너, 존슨, 요런 이제 빠르고 공간 침투에 능하고, 뒤쪽에는 뭐 사르라는 선수도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만 있을 때는 공간 침투에 조금 더 적합한 플레이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수비를 분산시키면서 이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일단 못 찾았고요. 그냥 손흥민이 원톱에 있으니까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이 등지는 플레이, 이러니까 이제 손흥민도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확실히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메디슨이라던가 뭐 사르라던가 비수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볼을 끌고 두세 명을 끌고 다니는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볼을 끌고 올라오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유독 이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낼 때 미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보면 여기서도 토트넘의 이제 골키퍼, 포스터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풀럼이 모든 선수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패스를 요 가운데 사이로 과감하게 주다가 세밀함이 좋지 않은 패스가 나오면서 그대로 풀럼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죠. 그래서 풀럼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넘어올 때 볼을 끊어서 다시금 풀럼이 공격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을 때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나오는 경기에서 최근에 그래도 안정적인 볼 배급이 됐던 이유가 쿨루세프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또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까지 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플레이가 사라지니까 오늘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점이 있냐면 손흥민이나 베르너나 브레넌 존슨을 활용을 하려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이 장면을 보면 볼을 끊어냈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이 있고요.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가면서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아주고, 그리고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에는 또 뛰어들어가는 베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주죠. 그러면서 또 베르너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공간을 또 바로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솔랑키도 없고 쿨루세프스키도 없고, 이런 경기에서는 볼을 소유하고 등을 지는 플레이가 안 되고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가 안 되면 다른 선수들의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 달려나가면서 볼을 가지고 오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플레이들을 유달리 오늘 경기 많이 했고, 쿨루세프스키나 솔랑키가 있을 때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자체의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쿨루세프스키가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포스테콜루 감독이 쿨루세프스키를 이제 아예 원톱으로 오늘은 기용했죠. 솔랑키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을 왼쪽으로 보내고 베르너를 빼면서 쿨루세프스키가 원톱에 있었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내려오는 쿨루세프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내려올 때 뒤에서 수비가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쿨루세프스키가 여기서 등을 집니다. 등을 지고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쿨루세프스키가 돌아서서 상대 수비를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가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쿨루세프스키를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공간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스피드가 빠른 존슨이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토트넘이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장면들을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맨시티전에서도 쿨루세프스키가 정말 잘했잖아요. 이 장면 보면 쿨루세프스키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잡았는데 볼을 잡자마자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엄청난 패스 플레이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상대 미드필더들이 쿨루세프스키에게 달려드는데 여기서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드리블 능력과 몸싸움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대로 우직하게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쿨루세프스키를 향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면 쿨루세프스키에게 모든 선수가 쏠릴 때 비어있는 공간에 다른 공격수들이 여유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교적. 그러면 이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생겼고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손흥민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여유로운 공간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으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가 달려들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찔러주는 패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원톱 공격수가 없을 때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수, 이게 이제 이번 시즌은 사실은 쿨루세프스키가 현재 토트넘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없을 때 토트넘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손흥민, 솔랑키, 존슨 뭐 이런 이제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이 전달이 되려면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아주 화려한 뭐 아스날이라던가 뭐 이런 맨시티라던가 이런 팀들처럼 체계가 정말 잘 잡혀 있어서 빼앗기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가 뒤쪽에 있어서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탈압박을 풀어내는 그런 게 안 될 때는 결국에는 개개인의 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술적으로는 플레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수가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의 의존도가 워낙에 강한 팀이 토트넘이라서 오늘 경기 바로 그런 단점이 나타났다. 쿨루세프스키가 없으니까 탈압박도 안 되고 솔랑키가 없으니까 앞쪽에서 버텨주는 플레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뭐 손흥민이나 베르너가 있어도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손흥민이 없거나 존슨이 없거나 이런 날에는 또 뛰어들어갈 때 탈압박이 아무리 돼도 찔러줘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어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토트넘의 문제는 한 명 한 명의 의존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의존이 강한 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오늘 경기 토트넘이 쿨루세프스키와 솔랑키의 공백을 좀 크게 느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데 지난 이제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풀럼이 기본적으로 공격이 나쁜 팀이 아니에요. 공격을 꽤나 잘하는 팀에 속하거든요. 선수 개개인의 뭐 그런 플레이도 볼을 다루는 능력도 꽤나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풀럼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합니다. 풀백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왼쪽에 안토니 로빈슨이라던가 오른쪽에 테테 이 두 명의 선수를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서 이워비라던가 넬슨 그리고 스미스로우 이런 선수들이 앞쪽으로 쭉 붙어줘요. 그런 다음에 살짝 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 한쪽으로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이때 예를 들어서 뭐 넬슨 쪽에 수비를 순간적으로 쏠리게 만든다. 그러면 안토니 로빈슨이 빨리 달려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요. 반대로 이제 넬슨 쪽에서 수비를 한 번에 끌어당긴다. 히메네스, 스미스로우, 뭐 이워비 다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때는 테테가 빨리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또 공간을 활용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좌우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고 이러한 형태는 지난 시즌 토트넘이 풀럼에게 패배를 했을 때도 똑같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실점을 했던 모습이 바로 딱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실점할 때의 장면인데 오른쪽에서 해리 윌슨이 볼을 잡았어요. 후반전에 들어왔죠.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해리 윌슨이 접고 들어오다가 왼발을 잘 쓰는 선수다 보니까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근데 반대편에 이워비가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있고 안토니 로빈슨이 빨리 이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워비를 당연히 포로가 따라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쪽에서 이 선수를 따라 좀 내려왔었어야 되죠. 근데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브레넌 존슨이었는데 존슨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해리 윌슨이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에서 안토니 로빈슨이 볼을 잡으니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안토니 로빈슨에게 끌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워비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으니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편안하게 또 내줍니다. 완전히 이 측면으로 끌어내고 뛰어 들어가는 이 공간을 향해서 공간 창출이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워비가 끝까지 뛰어 들어가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물러났을 때 이 앞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워비가 여기서 끌고 들어가다가 컷백 뒤쪽에서 달려 들어와서 슈팅 득점 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경기 장면 보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스미스로우가 볼을 받아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이때 안토니 로빈슨이 또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스미스로우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안토니 로빈슨은 측면으로 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뛰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미스로우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심지어 동료 선수들도 계속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반대편에 봐도 우도기가 가운데로 끌려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끌려 들어오는 순간 스미스로우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만 잘해주면 이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풀백을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길게 늘어뜨리고 경기장을 넓게 쓴 이 전략을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지난 시즌에도 먹혔던 장면이거든요. 이번 경기도 똑같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실점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뭐 오늘 경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좀 지쳐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쳐 있었냐면 어쨌든 방향 전환을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좀 압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방향 전환을 요 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약간 내려온 지역, 하프 스페이스에서 조금 내려온 지역에서 방향 전환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건데 요 지역에서 압박이 오늘 특히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요 공간으로 달려나오는 미드필더들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이런 장면들이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토트넘이 수비적으로도 풀럼이 경기장을 넓게 쓸 때 이 넓게 쓰는 것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는 그런 면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보여줬던 경기였고, 당장 또 그 퐁당퐁당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또 보여준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분명히 맨시티전에 아주 잘했는데 오늘은 또 풀럼을 상대로 홈에서 심지어 매우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맨시티 원정을 가서 4대0으로 이겼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너무 좀 극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도 극단적으로 좀 나오는 경향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다른 이유는 스쿼드가 어느 정도 풍부한 팀이라기보다 약간은 제한적인 팀이고, 그리고 이제 이 팀 자체가 뭔가 볼을 소유하고 탈압박을 잘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뭔가 개인 역량에 따라서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결정을 짓거나 빌드업을 하거나 요런 이제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쿼드의 이제 문제, 어떤 한 명의 선수가 빠졌을 때 이 선수의 공백이 너무너무 큰, 예를 들면 반더벤이 없으면 뒷공간 커버가 안 되고, 손흥민이 없으면 달려나가서 마무리 짓는 선수가 없고, 솔랑키가 없으면 버텨주는 선수가 없고, 클루셉스키가 없으면 끌고 올라가주는 선수가 없는, 좀 개인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팀의 상황, 그리고 대체할 선수가 없는 지금 스쿼드의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토트넘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 승리를 못하면서 좋지 않은 게 어떤 거냐면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토트넘이 7위예요. 승점 20점이고 풀럼이 19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경기를 승리를 했다면 토트넘이 더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6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토트넘이 7위에 머무르게 됐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 위쪽 팀들 간의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이럴 때 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데도 실패를 하면 늘 토트넘이 이런 패턴이거든요.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승점을 쌓아서 위에 있는 팀들과 승점 차이를 좀 좁혀놓고, 오히려 밑에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승점을 잃어서 위에 있는 팀들과의 승점이 다시 벌어지는 이런 이제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데, 토트넘이 성적을 내려면 어려운 경기도 잡고 본인들보다 스쿼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제 경기에 좀 뭔가 균일함, 경기 결과에 대한 균일함이 있어야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가 있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였습니다.